자, 이렇게 지금 질문이 올라왔거든요. 자, 일단 그 인사혁신처에서의 공지를 듣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독해부분 여태까지 알려주신 방법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 부분일까요?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. 여기서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그죠? 지금 어쩌할 건데? 그렇잖아요? 아, 지금까지 하신 부분들 다 안 됐으니까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.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. 맞죠?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요, 지금. 아시겠어요? 그러면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공지가 나온 게 그 주요 골자가 두 가지거든요. 알겠죠?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. 그러면 공무원 영어에서 주요 골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 암기를 조금 이제 없애고요. 뭐 출연형 문제를 내겠다. 이게 첫 번째 골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간 어학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하겠다 이거거든요. 이래요. 이건데 이거를 이제 두리뭉실하게 공무원 영어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안 되시고 그 파트별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러면 지금 어휘 부분을 보시면 이래요. 지금 단순 암기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뭐죠? 어휘잖아요. 맞죠? 그럼 제가 어휘를 말씀드릴 때 공무원 어휘책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할 때부터 거의 3,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거 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그래서 어휘 부분은 단순 암기를 없앤다라는 걸 넣어보면은 필요 없는 어휘들을 안 내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무원 어휘책 사서 풀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. 너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. 맞죠?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수능 어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나오는 어휘 외우시고 카페에 올라가 있는 필수 어휘 외우시고 그렇게 외우시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어휘에 이걸 적용시켜 보시면은 단순 암기 부분을 조금 이제 지향하겠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필요 없는 어휘를 안 내겠다는 겁니다. 알겠죠? 해 왔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출원명 문제를 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조금 어려운 어휘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문맥을 보고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어휘들은 굳이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보기 단어는 거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문맥을 아주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90% 이상입니다.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 보면 이야기 되겠죠?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휘는 수능 어휘 외우시고 수업 중에 어휘 그 다음에 카페에 있는 필수 어휘 정도만 외우시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알겠죠?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에요. 바뀐 거 없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보시면 단순 암기를 없애고 추론형 문제를 내겠다. 우리는 문법을 정리하실 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했잖아요. 그죠? 맞죠? 근데 이제 암기를 하지 말란 얘기는 뭐 이제 어휘 외우지 말라, 문법 외우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. 그러면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. 이미 우리는 문법적인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100이면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는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요 문법들을 보는 겁니다. 조금 실수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보고 그렇게 보는 건데 문법적인 범위 자체도 뭐다 조금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내진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다음에 민간 어학 시험과 유사하게 내겠다는 거는 민간 어학 시험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면 토익 아니면은 탭스 정도 돼요. 뭐 지텔프 정도 그렇게 되는데 토플은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고 저는 모든 강의를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. 뭐 토익, 토플, 뭐 말하기, 글쓰기 뭐 다 해본 사람이에요. 해본 사람인데 토익 공부랑 공무원 영어에서의 문법은 좀 달라요. 다른데 공무원 문법이 만약에 10이라면 거기에서 한 3 정도만 아시면은 토익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. 이래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3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. 이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알겠죠?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 안 낼게 이 말입니다. 이미 우리는 범위 줄여놨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하프앤얼에서 매번 반복하는 문법에서 주요 문법들이 거의 70% 이상 움직이잖아요. 그죠?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거기 위주로 내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요 문법을 정확하게 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. 실수하시면 안 돼요. 어법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라는 거기 때문에 실수 하나 하면은 거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말 그대로 이거 그냥 해왔던 거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민간어학 시험에서는 독해가 추론형 문제가 없어요. 이해돼요? 이 두 가지가 지금 모순되거든요. 민간어학 시험처럼 내겠다 해서 독해를 이제 들여다보면 민간어학 시험에서는 독해 문제가 다 뭐냐면 사실적 사고거든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매번 풀 때 일치불일치 문제 있잖아요.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
그러면 토익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건데,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토익 시험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토익에서 뭘 말하냐면 독해 시험에서 이런 겁니다. 이메일이 왔어. 이메일 왜 보냈는지, 뭐가 문제인지, 해결책이 뭔지 이런 거 내는 겁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그래서 정보를 사실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민간어학 시험에 독해에서 나오는 거예요. 추론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. 이해하시겠어요? 그럼 이 두 가지는 독해에서 부딪히는 개념이에요. 그러면 독해에서의 추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사고에서 특히 뭐냐면 이제 빈칸 문제 이런 게 이제 추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단서 찾아서 그걸 근거로 문제를 푸는 거지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영어는 그냥 지금 해온 대로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그래 만약에 이게 뭐 뒤집혀가지고 지금까지 죄송합니다. 지금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. 네, 2년만 더 공부해 주세요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이해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거 발표 있잖아요. 이게 두리뭉실한 발표예요.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신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수험생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했을 때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드물다는 거죠. 이해하시겠어요? 그래서 이 발표를 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지키기도 힘들다. 네, 그치만 전체적으로 래퍼하는 거 뭐냐면 예전보다는 조금 쉽게 내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. 이해하시겠죠? 쉽게 말해서 이제 수능 정도로, 수능 고2 정도 수준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기존의 방향성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지금 뒤집고 이런 거 없어요.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. 지금대로 하시면 돼요.